한국 여행이라니 그 작은 나라에서 뭐 보겠다는 거야? 처음에는 이런 의문이 들었습니다. 벚꽃은 일본에서 보는 것이 최고라고 흔히들 말하죠. 한국의 벚꽃은 작고 소박하여 별로라는 생각이었어요. 심지어 한국 벚꽃 사진들은 대부분 포토샵으로 꾸며진 것처럼 보였습니다. 최근에 뉴질랜드 출신의 여성 기자가 한국의 유명한 벚꽃 명소를 방문했다가 형편없는 환경에 실망해 많이 불편해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곳은 더럽고 벌레들이 득실거렸다고 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한국행 비행기에 몸을 싣고 있습니다. 제 이름은 루시아 톰슨이고 나이는 27세입니다. 저는 전 세계의 날씨와 자연 경관에 대한 특집 기사를 작성하는 회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이번에 회사에서 한국 취재를 맡기게 되었는데 솔직히 처음에는 별로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한국을 방문해 본 적도 없고 가고 싶다는 생각도 그다지 없었으니까요. 저는 부모님이 항상 질서와 원칙을 엄격히 지키셨던 뉴질랜드에서 자랐기 때문에 질서정연하고 예측 가능한 환경을 좋아합니다. 문화 탐험에 대한 망설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에요. 그래도 이번 한국 여행이 제 경력의 중요한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만약 잘 해낸다면 앞으로 더욱 흥미로운 프로젝트들을 맡을 기회가 생길 것 같았죠. 그래서 결심을 굳히고 가족과 친구들에게 작별 인사를 하며 새로운 모험을 위해 떠났습니다. 한국으로 가는 비행은 꽤 길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제 컨디션은 최악이었어요. 여행 직전에 감기에 걸린 상태였고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다는 부담감에 조금은 초조했습니다. 하지만 공항에 발을 디디자마자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인천공항은 높은 천장과 반짝이는 바닥이 인상적인 거대하고 현대적인 공항이었습니다. 마치 미래 세계에 온 듯한 느낌이었죠. 사실 저는 한국을 조금 후진적인 나라로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에서 선진국 하면 보통 중국이나 일본을 떠올리니까요. 그러나 인천공항을 경험한 순간 한국이 그 나라들보다 훨씬 더 발전된 모습을 보여주는 것 같았습니다. 공항을 지나며 다양한 상점과 레스토랑이 눈에 띄었고 이 모습에 저는 절로 흥분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특히 인천공항에서 서울 시내 중심까지의 이동이 얼마나 수월한지에 대해 감탄했습니다. 공항 철도를 타고 단 30분 만에 도심에 도착했는데 뉴질랜드였다면 이 거리를 이동하는데 최소 1시간은 걸렸을 겁니다. 시간을 아끼는 게 중요한 기자로서 정말 부러운 부분이었죠. 그날 밤 호텔에 도착해서도 다가올 일정에 대한 긴장감이 여전히 남아 있었습니다. 인터뷰와 다양한 지역 방문으로 바쁜 일정이 기다리고 있었고 만약 잘 해내지 못한다면 이런 종류의 프로젝트에 다시는 참여할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감기가 점점 심해지는 듯한 기분에 몸살까지 느껴져 걱정이 많았습니다. 약을 구해야 했지만 밤 늦은 시간에 약국이나 상점이 열려 있을 리가 없었죠. 그때 제가 여행 전에 읽었던 글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에는 24시간 연중 무휴로 영업하는 편의점이 많다고 하더군요. 편의점이 단순한 편의점이 아니라 스낵과 음료부터 일반 의약품과 생활용품까지 갖춘 미니 슈퍼마켓과 같다는 글이 기억났습니다. 저는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호텔방에서 나와 가까운 편의점을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서울 시내에서는 편의점을 찾기 어렵지 않았습니다. 편의점 안으로 들어서자 매장이 얼마나 넓고 잘 갖춰져 있는지에 놀랐습니다. 형형색색의 포장지와 병들이 줄지어 진열되어 있었고 선반은 깔끔하게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의약품 섹션으로 가서 다양한 제품을 둘러보기 시작했습니다. 라벨은 모두 한글로 되어 있었지만 친절한 점원이 영어로 설명을 해주어 원하는 제품을 쉽게 찾을 수 있었습니다. 점원은 제 감기 증상에 가장 적합한 제품을 추천해 주었고 그 도움으로 제가 필요한 의약품을 고를 수 있었습니다. 계산을 마치고 계산원에게 감사의 인사를 할 때 안도감이 저를 감쌌습니다. 외국에서도 필요한 것을 쉽게 찾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고 늦은 밤임에도 불구하고 매장이 열려 있어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저는 의약품을 손에 들고 호텔 방으로 돌아왔고 그 안정감 덕분에 한결 마음이 가벼워져 잠자리에 들 수 있었습니다. 약을 먹고 침대에 누웠을 때 다음 날에 대한 설렘을 어쩔 수 없이 느꼈습니다.
물론 여전히 제 임무에 대한 긴장감은 남아 있었지만 한국에서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확실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 새로운 곳과 이곳의 사람들에 대해 더 알고 싶다는 호기심이 컸습니다. 몸도 조금씩 나아지는 것 같았습니다. 실제로 열이 서서히 떨어지고 있었어요. 한국의 편리함에 감탄하며 그리고 효과가 좋은 한국 약 덕분에 큰 안도감을 느꼈습니다. 눈을 감고 잠에 들면서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어쩌면 이번 여행이 그렇게 나쁘지 않았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죠. 어쩌면 제가 있어야 할 곳에 정확히 도착한 것일지도 모릅니다. 다음 날 일찍 일어나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의 유명한 벚꽃 축제인 진해 군항제를 방문할 계획을 세웠습니다. 분홍빛 꽃들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서 직접 그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싶었습니다. 문제는 진해가 제가 머무는 서울에서 꽤 멀다는 점이었지만 다행히도 편리하게 갈 수 있는 방법을 알아냈습니다. 시청역으로 향하는 길은 약간의 긴장감을 안겨주었지만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모든 걱정이 사라졌습니다. 그곳에서 축제장까지 직행하는 셔틀버스를 탈 수 있었기 때문이죠. 혼자서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한다는 부담 없이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다는 사실이 정말 안심이 되었습니다. 버스가 서울 곳곳에서 정차하기 때문에 합정, 사당 등 다양한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이 특별한 행사를 위해 모이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 올라탄 순간 친절한 한국 여성분들이 반갑게 저를 맞이해 주셨어요. 그들은 따뜻한 미소를 지으며 옆자리에 앉으라는 손짓을 했습니다. 그 친절이 너무 진심이었기에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함께 이동하는 동안 이 아주머니들은 맛있어 보이는 떡과 달콤한 음료를 나눠주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그 분위기에 맞춰 그분들께 몇 개의 과자를 건넸습니다. 이렇게 서로의 간식을 나누며 저는 한국의 따뜻한 환대를 체험할 수 있었습니다. 처음의 긴장감은 점차 흥분과 기대감으로 바뀌었고 진해 군항제의 아름다운 벚꽃을 볼 생각에 마음이 더욱 들떴습니다. 그분들의 너그러움에 크게 감동받았어요. 낯선 사람으로부터 이런 따뜻함과 환대를 받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부드럽고 쫄깃한 떡을 한 입 베어 물었을 때 그 맛이 너무 좋아 저도 모르게 미소가 지어졌습니다. 그 맛이 더욱 특별하게 느껴진 건 이렇게 친절한 사람들이 나눠준 것이라는 사실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달콤하고 시원한 시애를 한 모금 마시니 그 맛도 너무 좋고 배도 불렀습니다. 아주머니들과 저는 차를 타고 가면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었고 언어는 통하지 않았지만 몸짓과 간단한 문구로 의사소통이 가능했습니다. 그들은 길을 가면서 제게 몇 가지 한국말을 가르쳐 주려고 노력했습니다. 마치 제가 그들의 작은 그룹의 일원이 된 것처럼 환영받고 소속감을 느꼈습니다. 어느새 우리는 축제장에 도착했습니다. 버스 창문 너머로 보이는 풍경은 저를 벚꽃의 아름다움에 완전히 압도했습니다. 나무들은 섬세한 분홍색과 흰색의 꽃으로 뒤덮여 있었고 공기는 달콤한 향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마치 꿈에서 걸어 나온 것 같은 풍경이었어요. 저는 제 여행을 특별하게 만들어준 친절한 아주머니들과 작별 인사를 나누고 혼자서 축제 장소를 향해 걸어갔습니다. 벚꽃 아래를 걷는 그 순간 모든 피로와 걱정이 사라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버스에서 느낀 따뜻함과 친절함을 생각하며 축제로 가는 길에 걸어갔습니다. 그 아주머니들 덕분에 혼자서는 결코 볼 수 없었을 한국의 한 면을 경험할 수 있었어요. 짧은 시간이었지만 그분들은 저를 자신들의 세계로 끌어들여 소속감을 느끼게 해주었습니다. 주변 사람들의 미소 짓는 얼굴들을 보며 이것이 바로 한국의 진정한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이곳의 특별함은 단지 아름다운 벚꽃이나 맛있는 음식만이 아니었습니다. 따뜻한 마음과 넉넉한 인심을 가진 사람들이 이곳을 특별하게 만들었죠. 그들은 저에게 집에서 멀리 떨어진 이국에서도 친절과 유대감을 찾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축제를 둘러보며 이 마법 같은 장소의 경관과 소리를 감상하는 동안 저는 기쁨과 감사의 마음이 저를 덮치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금 이 순간 한국의 아름다움과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을 경험하며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기억이 불확실하고 낯선 상황 속에서도 항상 감사할 일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에 힘입어 저는 만난 멋진 사람들과 경험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으로 여행을 계속했습니다.
어디를 가거나 무엇을 하든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관대함 속에서 항상 한국의 한 조각을 가지고 다닐 수 있으리라 확신했습니다. 진해 군항제가 열리는 벚꽃길에 들어서자 저는 눈앞의 광경에 숨이 멎을 정도로 감탄했습니다. 연분홍과 하얀 꽃잎들이 산들바람에 춤을 추며 황홀한 장면을 연출했습니다. 이전에 벚꽃 사진을 본 적은 있지만 실제로 보는 벚꽃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웠습니다. 버스에서 내려 축제장으로 향하면서 저는 설렘과 경이로움에 휩싸였습니다. 주변은 축제를 즐기는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고 가족, 친구, 연인들이 손을 잡고 거리를 가득 메운 벚꽃을 감상하고 있었습니다. 아이들은 뛰어놀며 웃음소리가 기쁨과 행복으로 에코되었습니다. 축제의 중심지인 중원 로터리에 도착하자 다양한 부스와 푸드 트럭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곳에서는 온갖 맛있는 먹거리와 간식이 판매되고 있어 구운 고기, 달콤한 꿀, 갓 구운 빵이 냄새로 가득했습니다. 군침이 돌았죠. 저는 떡꼬치부터 시작해 현지 특산품을 맛보기로 했습니다. 쫄깃한 떡에 매콤달콤한 소스가 입맛을 돋우었습니다. 다음으로는 부드럽고 폭신한 은은한 단맛이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꿀떡을 시식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계피와 설탕을 뿌려 바삭하게 튀긴 과자인 호떡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어서 2개 더 사 먹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간식을 맛있게 먹으면서 한국의 축제 음식 가격이 얼마나 합리적인지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벨기에에서는 축제 음식이 꽤 비싼 편인데 한국에서는 큰 부담 없이 다양한 간식을 즐길 수 있어 좋았습니다. 한국의 저렴하고 접근성 좋은 면을 다시 한번 느낄 수 있었습니다. 셔틀버스 이용료, 호텔 숙박 비용을 모두 합쳐도 다른 나라보다 훨씬 저렴했습니다. 간식을 모두 즐긴 후 나는 중원 로터리 근처에서 모노레일 표지판을 발견했습니다. 걸어서 얼마 걸리지 않는 거리였기에 다른 각도에서 벚꽃을 감상하기 위해 모노레일을 타기로 했습니다. 모노레일에 탑승하자마자 그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설계에 놀랐습니다. 선로를 따라 부드럽게 미끄러지며 벚꽃나무 아래로 펼쳐지는 멋진 풍경을 선사했습니다. 그 순간의 아름다움을 사진에 담기 위해 바쁘게 카메라 셔터를 눌렀습니다. 모노레일은 진내 전망대까지 운행되었는데 전망대에서는 진내 바다와 벚꽃의 전경을 한눈에 볼 수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바라본 한국의 벚꽃은 세상의 어떤 것과 비교해도 빼어나게 아름다웠습니다. 진해 군항제 기간 동안 모노레일은 오전 9시부터 운행하기 때문에 충분히 즐길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다음날 밤에 다시 와서 반짝이는 불빛 아래 나무를 비추는 경험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루가 지나면서 저는 이 놀라운 장소의 광경과 소리, 냄새를 만끽하며 축제를 계속 둘러보았습니다. 한국 전통 공연을 관람하고 정교한 수공 예품을 감상했으며 축제 게임도 직접 해보았어요. 하지만 해가 지기 시작하자 호텔로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 순간 너무 빠져서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도 몰랐어요. 그래서 호텔로 데려다 줄 택시를 부르려다 휴대폰이 꺼져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어떻게 돌아갈지 몰라 당황하기 시작했죠. 바로 그때 한 한국인 노부부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제가 혼란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시고 호텔까지 태워다 주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들의 친절에 깊이 감동받았고 감사하게도 그들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차를 타고 진해의 거리를 지나면서 그 부부는 축제에 대해 물어보았습니다. 저는 멋진 벚꽃과 맛있는 음식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환대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그들은 제가 자신의 나라를 너무 좋아한다는 말에 뿌듯한 듯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호텔에 도착했을 때 저는 그 부부에게 깊은 감사를 표하며 이별을 고했습니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전하며 조금이나마 수고비를 드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국을 방문한 여행객을 도와주는 것이 자신들에게 큰 기쁨이라며 친절하게 거절했습니다. 그들이 차를 타고 떠나는 모습을 바라보며 한국 사람들의 친절과 관대함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날 밤 침대에 누워 그날의 모든 일을 되새기면서 한국 여행이 단순한 업무 과제를 넘어서는 깊은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깨달았습니다. 새로운 문화에 몰입하고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과의 소통은 발견의 여정이 되었습니다. 매력적인 음식과 그 음식이 반영하는
이 나라의 풍부한 요리 전통에 대해서도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저를 따뜻하게 맞이해준 사람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버스에서 저를 반겨준 친절한 여성들, 축제장에서 미소로 저를 맞이한 상인들, 그리고 도움이 필요한 낯선 사람을 위해 나선 노부부까지. 여정이 어디로 향하든 이 놀라운 곳에서 얻은 추억과 교훈을 항상 소중히 간직할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감사와 경이로움으로 가득 찬 마음으로 잠이 들면서 남은 여정에서 어떤 새로운 모험과 경험을 하게 될지 이미 기대가 되었습니다. 한 가지 확실한 것은 한국이 이미 제 마음속에 특별한 자리를 차지했고 이 시간을 항상 애정과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게 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뉴질랜드로 돌아와 생활에 다시 적응하는 동안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에 대한 생각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아름다운 벚꽃, 맛있는 음식, 그리고 무엇보다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친절함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여행 기간 동안 찍은 수많은 사진들을 정리하는 데 몇 시간을 보냈고 화면 속 이미지를 바라보며 매 순간을 되새겼습니다. 숨이 멎을 듯 아름다운 벚꽃나무와 섬세한 분홍색과 흰색 꽃잎이 바람에 흩날리는 사진들, 활기와 에너지로 가득 찬 서울의 번화한 거리 사진들, 물론 버스에서 만난 친절한 아주머니들, 축제에서 만난 상인들, 길을 가면서 마주친 친근한 얼굴들의 사진도 있었습니다. 사진을 정리하고 기사를 작성하기 시작하면서 한국 사람들의 따뜻함과 환대에 초점을 맞추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곳에서 경험한 놀라운 유대감과 소속감, 그리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저에게 깊은 감동을 준 경험들을 독자들과 나누고 싶었습니다. 길을 잃었을 때 저를 도와준 노부부의 친절이 얼마나 제 마음을 움직였는지 적었습니다. 제가 만난 사람들의 친절한 미소와 환영하는 몸짓, 그리고 외국인인 저를 어떻게 공동체의 일원처럼 느끼게 해주었는지 묘사했습니다. 기사를 작성하면서 여행이 추억에 빠져들고 있는 저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벚꽃의 달콤한 향기, 맛있는 길거리, 음식, 축제에 참여한 사람들의 웃음소리와 제잘거림이 생생하게 느껴졌습니다. 마치 한국의 한 조각이 저와 함께 돌아온 것 같았고 저는 그것을 절대 잊지 않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마침내 기사를 완성했을 때 저는 제가 특별한 무언가를 담아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아름답고 매혹적일 뿐만 아니라 따뜻하고 포근한 한국의 모습을 그려낸 것이죠. 읽는 사람들에게 이전에 보지 못했던 한국의 모습을 보여주고 싶었으며 독자들이 직접 한국을 방문해보고 싶다는 영감을 얻기를 바랐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만족하지 않았습니다. 제 경험을 더 개인적이고 직접적인 방식으로 전 세계와 공유하고 싶었죠. 그래서 만개한 벚꽃을 촬영한 최고의 사진을 골라 제 소셜미디어 계정에 올렸습니다. 저는 모든 사람들이 한국의 아름다운 전경을 보며 느꼈던 경외감과 감탄을 공유하길 바랐습니다. 반응은 압도적이었습니다. 전 세계에서 사람들이 제 사진에 댓글을 달며 벚꽃의 아름다움에 대한 놀라움과 직접 보고 싶다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이전에는 한국 방문을 고려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여행 버킷리스트에 한국을 추가하고 있었습니다. 제 기사와 사진이 주목을 받게 되자 회사에서는 자연경관 시리즈로 한국을 정기적으로 소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듬해 벚꽃 시즌을 다시 취재하기 위해 한국을 다시 방문하라는 요청을 받았고 저는 기쁘게 그 기회를 잡았습니다. 매년 한국을 방문할 때마다 고향에 돌아온 듯한 포근함을 느낍니다. 현지인들과 깊은 우정을 쌓아가며 그들은 제가 도착할 때마다 두 팔을 벌려 환하게 웃으며 저를 맞이해 줍니다. 매 방문마다 새로운 지역을 탐험하며 숨겨진 보석 같은 명소들을 발견하고 울창한 숲속을 하이킹하거나 깨끗한 해변을 거닐며 역사와 전통이 깃든 절과 경복궁을 방문합니다. 하지만 한국 여행에서 가장 변하지 않는 것은 한국인들의 친절과 관대함입니다. 그들은 저를 집으로 초대하여 음식과 문화를 공유하고 가족처럼 대해주며 전에는 경험해보지 못한 수준의 환대와 따뜻함을 보여줍니다. 이로 인해 저는 깊은 감동을 받고 한국 여행이 단순한 업무 이상의 의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은 제게 힐링과 활력의 원천이 되어 스트레스를 받거나 일상의 압박감에 압도당할 때마다 평화와 평온함이 저를 감싸 안습니다. 눈을 감고 벚꽃나무 사이를 거닐며
부드러운 꽃잎이 피부에 스치는 느낌을 상상합니다. 아늑한 작은 식당에서 한국 친구들과 함께 식사를 하며 배가 아플 정도로 웃고 있는 모습도 상상해 봅니다. 제가 한국에서 경험한 놀라운 순간들을 떠올리며 감사함과 기쁨이 가슴을 가득 채웁니다. 여러모로 한국은 저에게 또 다른 고향이 되었습니다. 그곳은 저를 받아들이고 사랑해주는 곳이며 열린 마음과 정신으로 자유롭게 자신을 표현하고 세상을 탐험할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그리고 돌아올 때마다 떠났던 제 일부를 다시 찾는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앉아 한국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되돌아보니 경이로움과 감사함이 가득합니다. 단순한 업무 과제가 제 삶을 변화시키는 발견과 성장의 여정으로 바뀔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하지만 바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한국은 제게 몰랐던 아름다움과 친절의 세계를 열어주었습니다. 저는 삶의 소소한 것들을 감사하며 작은 순간에서 기쁨을 찾고 모든 계층의 사람들과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여행을 계획하면서 이전에 느껴보지 못한 설렘과 기대감이 저를 가득 채웁니다. 저를 두 팔 벌려 반갑게 맞아주고 따뜻한 미소로 맞이해줄 한국에서의 추억은 분명 평생 기억에 남을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한국이 저에게 준 선물이기 때문이죠. 대한민국은 저에게 소속감과 유대감을 선물해 주었고 그 나라와 국민에 대한 사랑을 평생 간직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모험을 준비하면서 짐을 싸는 이 순간 저는 단순히 또 다른 출장을 떠나는 것이 아니라 제 마음과 영혼을 사로잡은 곳, 제 정체성의 일부가 된 그곳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한국은 제 삶에서 특별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아름다운 풍경, 풍요로운 문화, 그리고 따뜻하고 친절한 사람들이 제게 준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었던 방식으로 저를 변화시켰으며 제 인생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로 소중히 간직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루시아 톰슨 이야기 어떻게 보셨나요? 마음을 울리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마음을 울리는 이야기였습니다.